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심한 무기력증과 반복되는 갈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죠.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이도 신경계에 어떤 물질들의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타고난 기질이나 또 취약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받을 때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정체성이나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로도 병원을 많이 찾으시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대인관계 문제겠죠.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 내의 관계 문제나 그런 것들도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경험하는 증상들의 완화를 위해서 약을 쓰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나 본인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꾸만 재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우울증의 치료에는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한 탐색과 그것에 대한 개선, 그런 접근들이 모두가 필요하고요. 청소년기는 많이 흔들리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립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각도로 접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현군의 경우에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심한 무기력증과 등교 거부, 부모와 동생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공격성, 그런 것들을 보인 상태로 병원을 방문했었고요.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센터큐와 접촉을 하고 정신과적인 진료를 병행하기 원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처음 방문을 해 주었었고요.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강렬한 욕구와 에너지들이 분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보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들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재현군의 같은 경우에서는 센터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탐색과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 원활한 흐름이 생기고 작은 것들을 성취해가면서 만족감을 얻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흐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약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 병원에서 도움드린 거는 대체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약을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안에 약을 줄여서 지금은 완전히 약을 끊은 상태로 본인도 아주 만족하고 좋은 흐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일관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하겠지만, 청소년기의 부모의 말은 좋은 말을 해도 안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엇나가게 만들거나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울증 상태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판단, 생각 자체가 내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에서는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주실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분명히 나아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공간이니까 도움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관찰을 해주셔야겠죠. 붙잡고 계속 추궁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잘 관찰을 해주시고, 많이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지속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힘들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또 약만 먹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뇌의 유연함이 없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약의 역할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뇌를 약을 써서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뇌가 다시 유연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약을 썼을 때는 말랑말랑해졌을 뿐이지 약을 준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건강한 방식으로 잡아가지는 않거든요. 약을 충분히 써서 뇌를 아주 유연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인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대응 방식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면담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동적인 접근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꼭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패턴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지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약을 써가면서 본인의 회복 수준에 맞는 건강한 활동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아니면 본인이 속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센터큐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만족감과 보상을 줄 수 있고 건강한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도움들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